오타니는 야구장 주변에 버려있는 쓰레기를 보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야구계 선배뿐만 아니라 상대팀을 상대로도 모자를 벗고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투수로서는 에이스, 타자로서는 4번 타자. 야구 만화 주인공의 전형적인 클리셰죠. 게다가 주인공은 언제나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꿈의 무대라 불리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만화 주인공 같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는 오늘 공개된 MVP 투표에서 2023 시즌 아메리칸 리그 MVP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로써 오타니는 2021 시즌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에 두 번째 MVP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미 올해 초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일본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대회 MVP에 선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오타니는 명실상부한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오타니가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니는 일본 이화태현 오슈시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타니의 아버지인 도루 씨는요, 사회인 야구팀에서 뛰었었고요. 어머니인 기요코 씨도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이 모두 운동선수 출신인 만큼 오타니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오타니 부모님의 교육 방침은 성장기엔 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타니의 어머니는 오타니는 어릴 때부터 잠자는 게 특기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어린 시절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오타니를 지금의 건장한 체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타니는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타자와 투수를 모두 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건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회복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타니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역에선 꽤 유명한 유망주였는데요. 실제로 중학교를 졸업한 오타니는 여러 고등학교의 스카우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타니가 선택한 곳은 하나마키 히가시 고교였습니다. 이 결정에는 기쿠치 유세이라는 존재가 크게 작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하나마키 히가시 고교의 좌완 에이스였던 기쿠치는 고교 야구계 최고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에게 기쿠치는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하나마키 히가시 고교를 선택한 건 오타니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사사키 히로시 감독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사키 감독은 당장의 성적보다는 몸과 마음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분이었는데요. 입학한 오타니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한 것은 만다라트 계획표를 짜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타니가 세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160km 공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사키 감독은 승리만 생각하면 당장 오타니를 마운드에 올리고 싶었지만 그의 장래를 위해서 처음에는 투수가 아닌 외야수로 기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체를 착실하게 단련하면서 토대를 닦다 보면 언젠가 오타니가 160km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대로 오타니는 고교 3학년이었던 2012년 7월 목표였던 160km를 던졌습니다. 이는 일본 고교 선수가 던진 최고 구속이기도 했죠. 하지만 오타니는 또 다른 목표였던 고시엔 대회 우승은 결국 끝까지 이루지 못했는데요. 고교 3학년 마지막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오타니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좌절과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죠. 비록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투수로서 160km를 던지고 타자로서는 고교 통산 56홈런을 기록한 오타니는 고교 졸업 후에도 일본 프로야구 구단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도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처음 오타니는 미국에 직행하는 것을 더 원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포넴은 오타니에게 1순위 지명권을 행사했는데요. 그 직후 오타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26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오타니의 부모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리포트의 주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고교 선수가 미국에 직행한 사례와 자국 리그를 경험한 후 진출한 사례를 비교한 것이었는데요. 즉 오타니에게 일본 리그에서 실력과 경험을 더 쌓은 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득한 것이죠. 그리고 니포넴은 오타니를 붙잡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내놓는데요. 바로 이도류, 즉 투타 겸업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오타니는 프로 레벨에선 누구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투타 겸업에 대한 도전은 미국 직행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투타 겸업 선수 오타니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타니가 투타 겸업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을 때 일본 야구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프로에서 성공을 하려면 투수와 타자 하나를 선택해서 전념해야 된다라는 반응이었죠. 심지어 프로야구를 깔보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프로 입단 첫 해였던 2013년에 오타니의 성적은 타자로서도 투수로서도 평범했습니다. 그러자 투타 겸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 니포넴의 감독이자 오타니의 은사인 구리야마 감독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구리야마 감독은 당장의 성적보다는 오타니의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발전을 거듭한 끝에 4년 차인 2016년에는 타자로서도 투수로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퍼시픽 리그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훗날 오타니는 2016년 자신이 MVP가 된 데에는 시즌을 앞두고 열린 국제대회인 프리미어 12에서의 경험이 큰 전환점이 됐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타니는 2차례 선발 등판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2경기 모두 한국을 상대로 등판을 가졌습니다. 이 이전까지 오타니는 일본에서 큰 무대에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상대로 첫 경기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에 탈삼진 10개를 잡아낸 데 이어서 준결승전에서도 7이닝 동안 무실점 탈삼진 11개를 기록하면서 오타니는 큰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오타니가 마운드를 내려간 후 불펜진이 방화를 하면서 경기는 한국의 대역전승으로 끝났지만요. 이 대회에서 오타니를 상대했던 한국 대표팀 타자들에게 오타니의 기억은 충격 그 자체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대호 선수도 얼마 전에 그때 오타니는 진짜 괴물이었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투수였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듬해인 2017년 오타니는 햄스트링 부상과 발목 부상으로 타자로선 65경기, 투수로선 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니는 시즌 종료 후 또 한 번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만으로 23이란 나이에 미국 진출을 선언한 것인데요. 메이저리그의 국제계약 규정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외국 선수는 진출 후 3년간 최저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연봉 기간이 끝난 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FA 자격이 주어지죠. 만약 2년만 더 기다렸다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경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돈보다는 도전을 선택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타니의 도전 의지를 가족도 감독도 구단도 모두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타니는 가장 적극적으로 영입 의지를 드러내면서 적응을 위한 지원과 투타 겸업을 보장한 에인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타니는 진출 초기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진출 첫 해인 2018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에 선정이 됐고요. 하지만 오타니의 커리어가 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비는
2020년에 찾아왔었죠. 2020년에 메이저리그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단축 시즌을 치렀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이 많았었는데요. 오타니 역시 그중 하나였죠. 당시 오타니는 팔꿈치 인대 수술 후 투수로도 다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었는데요. 시범 경기 취소로 준비 시간이 짧았던 탓에 투수로서는 2경기 등판에 그쳤고요. 타자로서도 1할 때 타율에 머무는 데뷔 이후에 최악의 부진을 겪었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한국, 일본 가릴 것 없이 투타 겸업 도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었는데요. 하지만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칼을 갈았던 오타니는 이듬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는데요. 2021년 오타니는 타자로서 46개의 홈런과 100타점, 투수로서는 9승의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19번째로 만장일치 MVP를 수상했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오타니는 타자로서 34홈런과 95타점, 투수로서는 15승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투타 겸업으로서 완벽했던 시즌을 보냈는데요. 비록 아쉽게도 62홈런을 기록한 에런 저지에게 밀리면서 MVP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이런 활약을 통해서 오타니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얼굴로 떠오를 수 있었죠. 그리고 시즌을 마치고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여한 오타니는 대회 내내 뛰어난 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일본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타니는 WBC 대회 내내 상대팀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일화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오타니는 단순히 잘생기고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야구 실력만큼이나 인성도 아주 훌륭한 선수죠. 오타니의 뛰어난 인성은 부모님의 교육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오타니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인사를 하고 주변에 감사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타니는 여러 인터뷰에서 야구를 잘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타니는 야구장 주변에 버려있는 쓰레기를 보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야구계 선배뿐만 아니라 상대팀을 상대로도 모자를 벗고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선수라면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만한 부정투구 검사에서도 심판을 향해서 밝게 미소를 건네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 2만여 개 모든 초등학교에 각 3개씩 총 6만 개의 글러브를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부에 쓴 돈만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현지 매체들은 두 번째 MVP를 수상하고 올겨울 첫 FA 자격을 얻은 오타니의 몸값을 6,65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조차도 시즌 막판 팔꿈치 수술로 인해서 내려간 금액이죠. 만약 이 예상대로 5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는다면 오타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야구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끄는 것, 그리고 명예 전당에 오를 만큼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타니는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야구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죠. 지금까지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